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원 뉴스에서 김문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부패하면 즉시 죽을 것이다. 청렴영생 부패즉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공무원들 다짐해서 그 광교 신도시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 김문수도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한 번 또 수사받거나 제가 광교 신도시에서 일하다가 의문이 있다 또는 부정부패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자, 이토록 청렴을 강조하던 김문수에 대해 뉴스타파는 청렴 강조,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8천만 원 불법 후원금 수수라는 제목의 보도를 냅니다. 뉴스타파가 김문수 관련 2개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 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은 회의 시간에 여러 차례 김문수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했고 이후 직원들이 보낸 총액이 5,935만 원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건은 김문수가 첫 경기지사 도전한 2006년에는 건설업체로부터 2,500만 원 규모의 불법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의 판결문으로 확인한 김문수의 불법 정치 자금의 총액은 8,5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인데 사건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나 김문수는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봉지욱 기자는 이 기사를 공유하며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청렴 문수님은 정말 몰랐을까요? 민주화 보상금 10억 거절도 거짓말이었죠. 라고 밝혔고 이에 국힘은 뉴스타파의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관련 보도는 악의적 음해성 보도다. 김문수 후보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지난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짜깁기에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또다시 선거 개입을 위한 공작성 보도를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봉지욱 기자는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 보도? 메인전에 에피타이저 하나 나간 건데 벌써부터 발악, 재발이 저린 듯. 과도한 청렴은 치밀한 범행의 결과일 수도. 무늬 오징어가 희귀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뱉은 말들은 끝까지 책임지시라. 라며 이 보도는 시작에 불과함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본인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사건이 1차 대선 토론에서 거론됐습니다. 김문수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라는데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양보라기보다는 5초만 주시죠. 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견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뇌물을 준 건 다른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일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질문이었어요? 특별법. 예, 질문이었어요?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네.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1차 토론을 보면 오늘 토론에서의 김문수의 폭망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할 듯 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